반갑습니다. 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해운대 한참 시끄러웠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 사건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고 42층입니다. 자, 물건 종류는 아파트, 건물의 전용 면적은 25.6평, 그리고 대지권은 4.6평. 자, 이런 것만 봐도 아파트가 대충 어떻게 생겼다라는 모양이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인기 있는 죄송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고, 인기 있는 많이 찾는 규모의 아파트고, 대지권이 10평 이하입니다. 4.6평. 자, 이런 경우에는 고밀도로 개발되었다. 아주 집약적으로 개발된 아파트다. 아파트 대지가 작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향후 아파트가 노후화되었을 때의 아파트 가치를 결정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이제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각 물건, 건물 전부, 토지 지분 전부입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20년 3월 20일 날 접수가 되었고,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7억 1,100. 자, 처음 12월 29일 작년 연말에 진행 예정이었으나 변경이 한번 됐습니다. 변경이 되고 2월 2일 진행 예정으로 7억 1,100 이제 진행 예정에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지금까지 매각 기일까지 오기까지 그 절차상 진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접수가 있었는지,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 낙찰받은 이후에 영향을 주고 뭔가 분쟁이 발생할 만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채권자와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들입니다. 채권자들의 교부 신청, 배당 요구, 그들의 열람 복사 신청,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자,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 자, 점유 관계는 미상입니다. 즉 목적물에 수차 방문을 했는데 점유자 관계인을 만나지 못했다. 자, 현황조사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서 가봤는데 낮에 사람이 없고, 다 학교 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람이 없을 수 있겠죠. 있어도 문 안 열어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낮에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제일 많아요. 현장 방문했는데 폐문부재로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자, 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세대 열람을 해보면 소유자 세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등기 현황 보면 2017년에 이 집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매매하는 그날, 잔금을 치는 날 바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할 때.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근저당, 그 설정 날짜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그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인수하게 되는가? 자,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셨다시피 없고요. 자, 관리비 같은 경우는 연체 가능성이 있죠. 통상 경매가 신청되고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빠르면 6개월, 보통 한 1년 이 사이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 전에도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실한 어떤 채권 관계 때문에 경매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매 접수되고 또 진행하는 동안 뭔가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자, 이것이 많이 연체되면 명도할 때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명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입찰가에 그러한 부담을 반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점유자는 이 누구누구. 자, 소유자 세대입니다. 자, 따라서 명도 계획. 입찰자 입장에서는 명도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되죠.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 자, 이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의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하고 나서 약 1에서 3개월 정도의 예상 기간이 예상됩니다. 자,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300에서 400만 정도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비용으로 굳이 법원에 이 비용을 납부하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잘 협의해 가지고 명도를 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이사비를 주더라도 협의해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우리 물건은 이 본 경매 물건은 42층이고 동향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보면 고층 같은 경우는 고층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층 보면 8억, 저층인데 8억 8천, 저층 8억, 저층 8억, 그리고 여기는 국도 있고요. 11층 정도 되면 한 8억 5천, 그리고 중층 국 3천. 추정해 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층이면 9억 5천 이상을 부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10억이 하나 있네요. 고층인데 10억이다. 중층은 9억 5천, 저층은 8억. 실제로 얼마에 거래된지를 보겠습니다. 자, 같은 평형대 물건이 작년 11월 정도까지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보면 7억 4,500, 8억 4천, 7억 5천. 그러니까 7억 중반대에서 여기 42층이 하나 있네요. 7억 중반에서 자, 8억 중반 이 사이에 형성되었다. 자, 그렇게 보이죠. 연초에는 한 6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나마 가격이 올라서 7, 8억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같은 평형대인데 약간 전용 면적이 약간 다른 비슷한 아파트죠. 금액대의 그 같은 아파트의 다른 라인의 물건을 보면 비슷합니다. 7억 중반 후반. 그러니까 7억에서 8억 사이에 거래가 됐다. 자, 감정평가는 7억 1,100. 약간 11월 달에 거래보다는 조금 낮지만 경매 신청이 되었던 그 시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층의 가격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호가되고 있는 거 보면 8억 중반에서 거의 10억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가는 뭐 높을 수 있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구간을 생각해 보면 한 9억 원 정도,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낮게 본다면 8억 5천 정도. 이 저층 가격인데 실제 이렇게 거래가 된 사례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또 상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자, 이 가격을 기초로 인근에 낙찰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석해 보면 12월 2일 그리고 10월 22일 날 센텀 이페난 세상과 동부 올림픽타운에서 비슷한 크기,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 25평, 22층이고 12층이었습니다. 남향이고 남서향. 자, 둘 다 1차에 낙찰됐다. 당시 이 아파트 시장은 1차에 모두 낙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작년 연말이었죠. 자, 11대 1이었고 80대 1이었다. 자, 이 80대 1 경쟁률을 보면 자, 기가 찹니다. 아파트 하나를 두고 이렇게 80명이나 경쟁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시장에 물건이 없고 집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죠. 뭔가 과다하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자, 이것이 그대로 경매 시장에 적용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감정 5억 7천, 4억 4,400인데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시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이 이랬습니다. 7억 5천, 9억, 거의 2배 정도 되죠. 자, 그래서 낙찰가는 7억 원과 8억 6천에 되었다. 94.5, 95.9. 자, 이걸 가중 평균을 구하면 한 95% 정도 되죠.
자,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경매 본 물건의 하한가 한 4억 5천 정도를 적용하면 8억 1,400 정도가 나온다. 자, 그대로 또 상한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9억 원 정도를 적용하면 8억 5,900이 나옵니다. 자, 이 물건을 얼마에 지금 살 수 있을지, 그 거래 가능한 금액, 자, 그 금액의 범위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낙찰가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 그 물건을 얼마로 보느냐가 결국은 낙찰가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예상 낙찰가의 범위는 8억 1,500에서 8억 5,900 정도. 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설명이 짧게 그리고 자료의 범위가 좁고 개수도 적은 상태에서 금방금방 설명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건이나 또는 제가 설명드렸던 이 경매 사건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